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주요할 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다. 국회를 무력화한 것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란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의 정당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적 신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절차에는 중요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파기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적 신임이 약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독특한 구성 방식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들은 국민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2017년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파면 사유는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갖는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고, 특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판단이었다. 법률 조항이라도 이 정도 사유로 쉽게 위헌을 선언 안 한다고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2017년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밝힌 파면 사유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갖는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고, 특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판단이었다 하며 법률 조항이라도 이 정도 사유로 쉽게 위헌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한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한 표 차이로 탄핵을 기각시킨 상원의원 에드먼드 로스가 왜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로 인해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 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다. 만약 앤드루 존슨이 비당파적 투표에 의해서 무죄로